토트넘의 다음 시즌 스케줄은 내일이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스케줄이 나오는 즉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니 토트넘의 후반기 마지막 B클럽과의 4연전은 토트넘에게 정말 치명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비벼보지도 못하고 전패를 하면서 20년 만에 리그 4연패라는 수모를 겪었죠. 그리고 최종 리그 5위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즌 리그 스케줄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를 병행해야 하는데, 유로파 리그는 현지 기준 목요일 저녁, 한국 기준 금요일 새벽에 경기를 하다 보니 리그 경기가 3일 휴식 이내에 치러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 원정 경기들도 최대 4시간의 거리를 날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을 두 팀으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선수층이 두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리그를 등지고 유럽 대항전에 올인하다가 우승도 하지 못한 채로 끝나면 첼시골 날 수 있으니까요. 네. 혹은 그 스케줄 관리 한번 잘못했다가는 무리뉴 감독이 16강전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을 데려가지 않고 휴식을 부여했다가 팀이 한 골도 넣지 못하고 0대3 충격 패배로 탈락해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토트넘에게 또 그런 일이 생길 때 손흥민을 데려가지 않더라도 약팀에게만큼은 확실히 이기고 돌아올 수 있는 스쿼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많은 팬들은 토트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니까요. 손흥민의 재계약 여부가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팬들을 애간장 태우게 하고 있으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디 애슬레틱에서 손흥민 1년 연장 옵션을 예상하면서 국내 팬들이 난리가 났었죠. 재계약을 예상한 것처럼 연장 옵션도 예상이었던 것 뿐인데 마치 일어난 일인 것처럼 손흥민을 푸대접한다면서 분노 폭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계약설이 돌다가 최근 TPR 풋볼에서 1년 연장 계약 얘기를 또 꺼냈죠. 그런데 그 이유는 손흥민의 사우디 이적설이 끝나지 않았다는 내용이 먼저였습니다. 손흥민이 이미 수차례 사우디를 갈 일도 없고 본인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도 사우디 팀에서 러브콜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캉테가 소속된 아리테하드라고 구체적인 팀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먼저는 살라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살라 영입이 안 되면 손흥민을 영입하려 한다는 기사였습니다. 8천만에서 1억 파운드 이적료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리 토트넘 구단이 돈이 좋아서 그 돈 받고 손흥민을 넘기고 싶어도 선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이적할 일은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연장 옵션을 행사한다고 하면 손흥민은 그냥 떠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토트넘 구단에서도 그런 제안 자체를 쉽게 할 수 없죠. 어차피 키는 손흥민이 쥐고 있고 손흥민 선택 안에 있으니까 기다려보면 될 듯 합니다. 현재 토트넘의 이적설 상황을 좀 보면 에메르송과 호이베르가 떠나는 건 더욱 확실해 보입니다. 최근 에메르송은 AC 밀란 이적설이 떠 있는데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S 모나코의 주전 오른쪽 풀백인 반데르송이 토트넘의 타겟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로마노 기자가 전했습니다. 모나코가 4천만 유로 이상의 이적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토트넘은 그를 높게 평가한다. 에메르송은 AC 밀란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토트넘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AS 모나코는 지난 시즌 리그 2위를 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모나코 입장에서도 전력을 더 강화하려 해야 하고 선수 입장에서도 챔스를 나간다는 동기부여가 있을 텐데 만족할 만한 이적료와 연봉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오는 건 쉽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토트넘의 현 주전 풀백은 포로가 확실하거든요. 포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손에 꼽히는 풀백입니다. 혹 포로의 레벨을 무시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포로는 슈퍼스코어 기준 지난 시즌 팀 내 평점 3위에 올라 있었고 35경기 출전인데 모두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3골 7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 시즌은 15경기 출전에 3골이었다 보니까 득점 숫자는 아쉬울 수 있지만 풀백이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으니까 충분히 좋은 활약을 했다고 봐야죠. 포로의 단점은 수비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포로가 수비까지 완벽했으면 이미 이적료도 1,000억 가까이가 됐어야죠. 네. 에메르송이 떠나려고 하는 이유도 오른쪽 풀백이 2명밖에 없는 중에 2인자다 보니까
1인자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떠나고 싶거나 아니면 NG 감독이 얘는 도저히 안 됩니다, 포로급의 선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NG 감독의 전술에서 풀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중앙 미드필더처럼 뛸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포로가 과부하가 되었을 때 맘 놓고 출전시킬 풀백을 찾는 것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모나코의 반데르송을 데려온다면 그것부터가 정말 놀랄 일일 것입니다. 한 포지션에 600억 선수를 2명을 두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호이베르 얘기를 해야 할 듯한데, 우선 호이베르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말이 있는데, 덴마크 매체 티플라데트와 인터뷰에서 물론 나는 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 비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비명을 지르는 것도 아니다, 이미 많은 이적 요청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린 유로 이후 쉬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모든 가능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콘테 시절에 44경기 출전에 5골 7도움을 올린 미드필더였으니까 꽤나 중요한 자원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NG 감독에겐 전혀 맞지 않는 선수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올 시즌엔 출전 수가 급격하게 줄었죠. 아마 체력은 확실히 아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호이베르는 어쩌면 지난 시즌부터 이적하길 원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에이전트를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뀐 에이전트 측에서는 호이베르를 홍보를 하는데, 호이베르 같은 선수는 단순히 강할 뿐만 아니라 매년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우도록 만들어진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야망이나 프로젝트를 가진 클럽의 일원이 될 것이다, 호이베르는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에도 편안함을 느낀다, 그는 매 시즌이 끝나면 트로피를 꿈꾸며 헛되이 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것이 그의 사고방식이자 사명이라고 했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호이베르가 무슨 5천만 파운드 미드필더인 줄 알았습니다. 호이베르는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 1,500만 파운드 선수였습니다.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을 데려올 때 아무래도 조건부가 있었던 것 같고 저비용 고효율 선수를 찾다 보니까 무리뉴 감독이 데려왔던 선수입니다. 수비적인 전술에 어울리는 선수였고 3년이 지난 후에 호이베르는 몸값이 많이 올라서 그래도 2천만 파운드, 2,500만 파운드 정도 가치의 선수입니다. B클럽으로 가면 지금처럼 땜빵용 선수 레벨이고 페네르바체 정도 가야 주전으로 우승컵 들 수 있는 선수 같은데 먼저 주제를 알아야 할 듯합니다. 토트넘이 호이베르를 보내는 것은 토트넘이 업그레이드 되려는 청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유망주를 쓰면서 잭팟을 노리거나 호이베르보다 훨씬 비싼 미드필더를 데려오려고 한다면 이 또한 토트넘이 그래도 순위 싸움과 유로파리그 우승 도전에 목표를 갖고 있구나라고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호이베르가 떠난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팬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선수를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선수 영입 소식도 들려야 하는데 확실한 한 가지는 이반 토니가 토트넘과 개인 합의는 완료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적료 싸움이 나면서 역시나 레비 스타일이죠. 브렌트포드와 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6,500만 파운드를 원하고 있고 토트넘은 가격을 후려쳐서 4천만 파운드의 영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400억 차이거든요. 이반 토니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징계만 아니었다면 2년 전에 득점왕도 가능할 정도의 폼이었습니다. 그래도 2년 전에 1억 파운드까지 치솟았던 선수입니다. 케인의 장점인 연기 플레이 능력은 토니에게 다소 부족하지만 탁월한 운동 능력으로 킥력도 좋고 공중볼 경합 능력도 매우 좋습니다. 누구처럼 유리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반 토니는 후반기에 들어와서 폼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다음 시즌 1년만 있으면 자유계약 선수입니다. 자유계약 선수에게 1,000억을 달라고 하는 건 케인 정도 활약을 했어야 가능할 법한데 분명 너무 크게 부른 건 맞죠? 적어도 토트넘이 제대로 된 공격수를 영입하려는 움직임인 건 확실합니다. 이반 토니가 온다고 해서 토트넘이 더 많은 골이 나온다, 개인적으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미드필더에 더 올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이 챔스 준우승 이후에 미드필더가 강해본 적이 있나요? 까마득합니다. 그래도 들리는 소식들이 허접 선수들이 아닌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토트넘 마이 컨네. 이상 신수영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